제목,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문제만이 아니라 녹내장 위험까지 높일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검증된 문헌과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녹내장 환자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리는 녹내장 희망정보 TV입니다. 저는 약 25년간의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주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프닝, 밤사이 막힌 숨이 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면무호흡증이 녹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하면 그냥 코골이, 피곤함, 낮에 졸린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질환이 눈의 시신경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반드시 녹내장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기본 개념, 수면무호흡증과 녹내장이 뭐길래? 먼저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길이 반복적으로 막히면서 산소가 떨어지고 잠이 자꾸 깨는 질환입니다. 반면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보내는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시신경이 산소 부족, 혈류 저하, 압력 변화에 꽤 민감하다는 점이에요. 즉, 밤마다 반복되는 무호흡이 시신경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가설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 연결될까? 핵심 메커니즘 4가지. 그럼 왜 두 질환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야간 저산소증입니다. 숨이 막히면 혈액 속 산소가 떨어지고 시신경은 이런 산소 부족에 취약합니다. 둘째, 혈류 불안정입니다. 무호흡이 반복되면 혈압과 혈류 조절이 흔들릴 수 있고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안압 변동 가능성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무호흡이 안압과 관련된 녹내장 유형과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몸 전체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눈 조직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밤새 반복되는 산소 부족, 혈류 스트레스가 시신경에 누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근거 1. 녹내장 위험이 실제로 더 높았나? 이제 실제 사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대만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수면무호흡증 환자 1012명과 대조군 6072명을 5년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개방각 녹내장 위험이 1.67배 높았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고요.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같이 많이 보인다 수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녹내장 진단 위험이 더 높아지는지를 본 연구라는 점입니다. 즉,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동반 질환이 아니라 녹내장 위험 인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근거, 이 시신경 섬유층이 더 얇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눈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지 본 연구입니다. 메타 분석에서는 총 8개 연구, 수면무호흡증 환자 764만, 대조군 474안을 합쳐 분석했는데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망막신경 섬유층, 즉 RNFL 두께가 평균 2.92마이크로미터 더 얇았습니다. 특히 위쪽과 아래쪽 부위에서 더 뚜렷했고 중증 환자일수록 감소폭도 더 컸습니다. 이 RNFL은 녹내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은 결국 시신경 섬유가 손상되고 얇아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수면무호흡증이 시신경에 실제 구조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꽤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어떤 녹내장과 더 관련이 있을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녹내장이 의심되는 환자 101명을 분석했는데 원발 개방각 녹내장 환자군에서 수면무호흡 지표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무호흡, 저호흡 지수, 즉 AHI는 POAG에서 시간당 22.7회, 반면 정상안압 녹내장은 시간당 9.45회이었고요. 중등도중증 수면무호흡증 비율도 POAG 69.8%, 안압 상승 33.3%, LTG 9%였습니다. 이 연구는 표본이 작고 파일럿 성격이라 과장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일부 녹내장 유형, 특히 안압과 관련된 유형에서는
수면무호흡증과의 연결이 더 뚜렷할 수 있다는 힌트를 줍니다. 녹내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단서 NAION.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NAION, 즉 비동맥 염성 전어혈성 시신경병증이라는 질환인데요. 이건 녹내장과는 다른 병이지만 역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리뷰 논문에 따르면 NAION 환자에서 수면무호흡증 비율이 71 내지 89%까지 보고됐고, 일부 연구에서는 치료받지 않은 수면무호흡증에서 NAION 위험이 16%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면무호흡증이 단순히 눈이 피곤한 병이 아니라 시신경 자체에 허혈성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NAION은 녹내장과 같은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녹내장의 직접 증거라기보다 시신경 손상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보조 증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보조 근거, 망막 혈관에도 악영향.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시력 위협 당뇨망막병증과 연관될 확률이 2.3배, 심한 단계로 진행할 위험은 5.2배 높았습니다. 이건 녹내장 연구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즉, 수면무호흡증이 눈의 혈관과 망막 환경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녹내장 논의에서도 수면무호흡증이 눈 건강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보조 근거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논문을 근거로 수면무호흡증이 녹내장을 직접 만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관성은 강하지만 과장은 금물. 지금까지의 논문들을 종합하면 수면무호흡증은 녹내장 위험 증가, 시신경 섬유층 얇아짐, 시신경 허혈성 손상과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즉, 둘 사이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연구가 원인을 확정한 건 아니고 일부는 표본이 작고 일부는 관찰 연구라서 비만, 혈관 건강, 다른 전신질환 같은 요소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녹내장의 확정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 인자일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 누가 검사받아야 할까?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고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말을 듣고 낮에 너무 졸리고 아침 두통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 평가를 받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녹내장 가족력, 안암 문제, 시신경 이상 소견이 있다면 안과 검진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은 이겁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단지 잠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시신경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신 논문으로 본 녹내장의 진실, 녹내장 희망정보 TV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